안녕하세요. 군생활 금융가이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 장병들이 겪을 수 있는 투자 사기와 대출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요이입니다. 선생님, 아니 제가 이 사례들을 먼저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실제 이야기예요? 아니 대출 사기랑 투자 사기 사례가 이렇게나 많다고요? 요즘 투자 사기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이 주요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월급은 들어오는데 돈을 쓸 데는 없고 저축은 쌓이지만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부대 안에 있으면은 뭔가 정보를 검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례가 많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제가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게 저희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5%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위한 국제거래 사이트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 입금하고 출금이 원활하게 잘 되었고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 대출받고 3천만 원까지 투자하니 사이트가 폐쇄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SNS에 이렇게 스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왜 이런 거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외국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인데요. 특히 군장병들은 외부와 교류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SNS 인연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더 특히나 이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중요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확인된 거래소만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 투자 권유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박 투자를 제안하면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사설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짜 거래소의 공통적인 패턴이 초기에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쌓고 고액 투자를 유도하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어요.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초기에 수익이 딱 나게 되면은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방식이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초기 소액 수익은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미끼예요. 네, 금액이 커지면 서버 점검 같은 이유로 출금을 막거나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앱 같은 거 막 설치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개인 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로맨스 스캠과 비슷하게 코인 리딩방 들어보셨죠? 네. 네, 이렇듯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군 장병분들은 군 내에서는 뭐 정보를 얻기 어려우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는 일과 시간 종료 후 게임하는 것이 저희 유일한 낙인데요. 게임에서 소위 말하는 현질을 위해 처음엔 소액 결제로 시작했다가 대출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군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했는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분증과 통장을 요구하고 본인들이 보낸 앱을 설치하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제 명의로 더 많은 대출이 발생했어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사례인데요? 아니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더 큰 대출에 지금 뭔가 이렇게 말린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 사례가 바로 대환대출 사례인데요.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100% 사기의 증거예요. 혹시 대출 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막 광고에 대출 관련된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대출 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대출 상담을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로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찍어 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금융앱 설치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행위일 수도 있어요. 셋째, 인터넷이나 SNS에서 보는 대출 광고, 특히 신용불량자 가능, 소득증빙 없이 가능 같은 문구가 있는 광고는 거의 대부분 불법되어 보니까 절대로 신청하시거나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사기입니다. 그럼 이런 이상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금융감독원의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이므로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피해가 발생하시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투자 사기는 너무 좋은 수익률은 의심을 하고 대출 사기는 이제 기존의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100% 사기다 라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멈추고 전문가나 공식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가요이님. 네. 그리고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매우 많죠. 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 등 개인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내 계좌가 도용됐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도 있거든요. 군장병 여러분, 열심히 모은 군 월급 금융사기로 날리지 마시고 꼭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다가 모든 이 계좌를 한 번에 연동시켜 놓으면은 내 계좌가 이제 도용되거나 사기의 의심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휴대폰 소액 결제와 통신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